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전력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 부분 해설풀이 맡은 윤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1회 부분의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교재 부분 보시면서 제시문 같이 보시면서 문제 적용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제시문에서 반드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이고요. 소재 부품 산업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 지금 제시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적절하게 이제 선택지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를 묻는 일치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해 부분의 문제이고요. 우리는 선택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제시문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만 적절하게 확인하시면은 답을 찾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제시문의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제시문에서 그 핵심 용어들, 즉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어느 부분에 있다 좀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런 연습들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은요. 소재부품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중간재나 원재료로 투입되며 그 수요 완제품에 대한 수요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완제품 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재 부품은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부품이 결국은 완제품 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상적으로 봐도 당연한 설명이겠고요. 자, 우선 내용이 선택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은요. 두 번째 문단에 끝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소재 부품 산업은 특성상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밑줄 한번 쳐두시고요. 아니면 따로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 확인했고요. 자, 2번 보시면은요. 소재 부품의 경쟁력은 완제품 생산에서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은 내 1번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1번 선택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완제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재부품의 경쟁력은 완제품 생산에서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만 가지고도 연결관계 통해서 옳지 않은 답, 옳은 답 어느 정도 분류가 좀 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그럼 이건 어디 나와 있냐면요. 네 번째 문단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즉, 소재 부품의 경쟁력, 곧 완제품 생산에서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재부품 기술의 개발에 있어 외부 효과는 측량이 불가능하므로 소재부품 자체의 생산 증가 효과를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볼게요. 자, 외부 효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재부 자체의 생산 증가 효과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찾기 쉬운 거는 외부 효과라는 단어이겠죠? 좀 낯선 단어니까요. 그리고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자, 셋째라고 한 부분인데요. 그 뒷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부품 자체의 생산 증가 효과보다 더 큰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외부 효과는 측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 증가 효과보다도 외부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본문에 나와 있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답은 우선 3번으로 고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4번은요, 그러면 소재품은 광의로 해석할 때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완제품의 최종 가공 단계인 조립 이전까지의 모든 중간 생산물을 의미하며,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분류 기준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광의 개념 나와 있는 걸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광의 개념 어디 나와 있냐면은요, 1의 3번 문제 선택지에 대한 내용은 넷째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분야 광범위하고 분류 기준도
다양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소재 부품 광의를 해석할 때 똑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은 제시되어 있고요. 5번 보시면요. 소재 부품 산업은 특성상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부분이다 했습니다. 자, 특성상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 자, 직접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요.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처럼 소재 부품 산업은 특성상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하고 우리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직접 이렇게 찾아서 확인을 하시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비록 10문제지만 제시문의 길이가 상당히 긴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먼저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제시문에서 빠르게 찾아가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니까요.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제가 천천히 보여드렸고요. 2번 문제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다른 어떤 수업들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같은 제시문입니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골라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적용해서 하나씩 제시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이 기업군 및 기업 환경 중심에서 개별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우선 생각을 해보면은요. 물론 상식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만, 집어넣으면 안 되죠, 원래는.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인데 개별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 이건 현대의 어떤 흐름하고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걸 제시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어디 있냐면은, 다 마지막 2페이지죠. 2페이지의 밑에 두 번째 문단 부분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이 개별 기업에서 기업군 및 기업 환경 중심의 생태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자, 찾으셨나요? 네, 그것만 찾으셨다면 답은 1번이 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이거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개별 기업이 죄송합니다. 기업군 및 기업 환경 중심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 자, 제시문은 1번 문제와 같은 제시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국내 비철금속 수급 동향에 관한 글이다. 내용은 올바른 것 같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나와 있는데,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활용하는 것들 제시문을 어차피 끌어와서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특히 눈에 딱딱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자주 출제되는 어떤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나 아니면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좀 찾아보시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22.7%, 38.0%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납의 경우 내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22.7%를 찾아보시면은요. 자, 우선 제시문에서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설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6.6% 있고요. 269천 톤이 있고요. 생산도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그 다음에 291천 톤이었다라고 했죠. 그럼 291천 톤이나 269천 톤 또는 6.6, 5점이 찾아보시면 쉽게 제시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6.6이 어디 나와 있냐 찾아보시면요. 여섯 번째 문단에 정확하게 알루미늄 압출제의 경우 내수는 건설 경기 침체 및 산업설비 투자 부진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한 269천 톤 이렇게 나와 있고요. 5.1% 감소했고 291천 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동간 내수에 대한 내용이나 동간 내수용에 대한 설명이고 1.8% 증가였다 그랬고요. 10.1% 증가한 89천 톤이다 그러죠. 89천 톤이겠죠. 네, 나와 있는 부분 찾아보시면은요. 3번이죠. 3번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4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89,000톤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럼 다음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계의 경우였죠. 자, 알루미늄계의 지문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어들이 어디 나와 있는지 찾으면 되고요. 알루미늄계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두 번째 문단 부분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경우 내수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순계 수요는 정체인 반면 알루미늄 합금판 및 자동차용 정밀 부품 등의 합금 괴 수요는 전년 대비 3.9% 증가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살펴보세요. 알루미늄계의 경우 내수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으로 순계 수요는 정체인 반면, 자, 여기까지는 뭐 틀린 설명 없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판 및 자동차용 정밀 부품 등의 합금계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네. 근데 3.5% 증가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면 합금계 수요는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맞는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내용을 올바른 것은 요 답이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에. 다시 보시면, 이 부분이 잘못됐군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왔네요. 여기 증가가 한 거고요. 그죠?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가 아니라 6.1부터 감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1부터 감소했고요. 네. 그 다음에 3번에서 증가 부분이 아니라 10.1% 감소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이 그래서 적절하게 설명된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답은 4번 답이 됩니다. 자, 5번은 뭐가 잘못되냐면요. 5번은 마찬가지로 찾아보시면요. 자, 수주감, 동남 수주감은 전년 대비 8.1%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였다라고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요, 이 글의 내용을 바르게 서술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러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까다롭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장 옳은 것들을 다 골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살짝 잘못 고르셔도 답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기억, 녹색 기술의 개념을 했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서구 산업국가에서 근대 기술에 의한 인간 생존 위협과 생태적 환경의 파괴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와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요, 두 번째 문단 처음 시작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나와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나와 있고요. 네. 니은 보시면요,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대한 설명인데,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저감과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이 있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럼 기후변화 대응 기술 찾으시면 되거든요. 5페이지의 두 번째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인데요. 그 밑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의 취약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그로 인해 수반되거나 예상되는 위험과 영향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관리하는 제방기술 또는 기법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저감과 기후변화 과학 측면이 있는데,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저감 분야는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처리 나누어진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거 제가 이렇게 다 왜 읽은 이유는 뭐냐면은요, 지금 니은에 나와 있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냐면요, 니을에 대한 내용도 바로 그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니을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니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정답을 선택지를 보시면은요, 기억, 니은, 니을이